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수대학교 사학과의 권민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지난 시대 전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시대의 주간인 오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사이다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오행지를 쭉 봐왔습니다. 이제 오행지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오행지를 보면서, 오행지는 이제 호안시대 초에 지어진 것인데, 이 전환시대에 지어진 이 무제 이전이죠. 무제 이전에 지어진 복승과 그 복승 제사식당이 지었다고 하는 홍범 오행전, 여기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두 저작을 읽으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전환 초에 이제 복승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들의 집단, 그리고 호안 초의 방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옛날 문헌이 있구나. 그게 바로 이제 상서의 홍범이라는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복승 제사식단과 그리고 이 반고는 홍범에 나오는 홍범 구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30페이지 각주 4번에 있는데요. 각주 4번 밑에서 두 번째 줄에 1활 5행, 2활 5사, 3활 8정, 4활 5기, 5활 황금, 6활 3덕, 이런 이제 9가지 이 정치에 관한 이제 이 기준이 있는데, 방문은 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 글을 썼다면, 이 전환 무제 이전에 이 복승 집단은 오사를 중심으로 글을 썼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청화관을 쭉 이제 살펴보다가 11권 재작년에 이 청와대학 정주관 11권이 발간된 걸 보고 그 내용이 오기라는 사실을 보고 상당히 기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오기는 제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오진석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죠. 혹시 11권 가지고 계시냐. 그래서 바로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우리 오기편은 지금 중국에서 아주 열심히 연구되고 있는 이 문헌입니다.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죠. 그 문자로부터 해서 이 오기편의 저자가 누구냐, 사상적인 배경이 어떤 것이냐, 이런 등등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가 번역에 착수를 했고, 아직 역주 단계는 아닌데요. 번역에 착수했고,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일단 파악을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이 문헌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 사상적인 내용이나 또 들었던 생각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학장 전국주간을 2008년도에 청와대학에서 입수를 했죠. 그리고 정리를 거쳐서 2010년도에 1권이 처음 출간이 되고 현재 12권까지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기편은 2021년도 말에 출간이 됐습니다. 레슨은 한 130매 정도, 130매고요. 길이는 45cm 혹은 6cm. 주간 한 매당 약 한 35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오기편의 총 글자 수는
4,470자. 그러니까 이 주간 아래에 이 주간에 1년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1년 번호가 이제 한 글자일 수도 있고 두 글자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한 글자로 쳐서 4,470자 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완벽한 이 사상서로는 조금 내용이 많은 편입니다. 5기편 내용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9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서론이 나와야 되겠죠. 서론, 5기편 총론입니다. 5기편을 왜 작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썼습니다. 이 5기편 총론은 마치 상서 홍범편의 서문과 아주 흡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천인관계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5기편이 설정하고 있는 하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인관계의 기본 구조를 제시하고, 그리고 5기라고 하는 하늘의 이 질서를 5가지 하늘의 질서를, 이 5기라는 것은 일, 월, 성, 신, 세,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질서가 이 어그러지지 않고 잘 운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5기의 운행을 돕는 5도, 5덕, 5장, 5시, 그리고 5수까지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5덕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늘의 기, 그러니까 천기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5기가 잘 운행되기 위해서 하늘과 사람 말고 또 하나의 공간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들입니다. 천신지기. 그래서 이 5덕과 천지군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번째로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천지군신이 5기라고 하는 하늘의 질서를 잡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러면 천지군신, 가운데 있는 천지의 군신은 사람과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사실 하늘과 사람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이 존재가 바로 천신지기,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죠. 군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인간이 군신을 잘 모셔야지 이 군신이 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군신을 모시는 방법, 그리고 군신을 잘 모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이 참 재밌는 건데요. 그렇다면 군신을 잘 모시지 않았을 경우, 군신을 잘 모시지 않고 오덕이라는 것을 뭡니까?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이건 재앙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재앙은 질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있는 12개의 큰 뼈와 작은 뼈를 모두 군신, 그러니까 천신지기와 매치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 부분은 이 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럼 이 신은 인간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몸의 신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입니다. 질병이 생긴다는 논리죠. 그 다음으로 또 재미난 고사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천인관계에 대한 황제와 치우의 고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황제 입장에서 치우가 이 오기를 어지럽히는 데 대한 그런 사례, 치우가 오기를 어지럽히자 이 치우의 오기를 어지럽힌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황제 시대 때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단락. 한 단락은 역시 사람으로 내려와서 통치자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정화관 오기입니다. 오기편에 대한 연구를 좀 살펴보면 크게 상서 홍범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사상적인 성격은 어떤 거냐, 아주 복합적인 성격인 것 같은데 사상적인 성격은 어떤 거냐, 이런 연구가 있고, 또 오기편대의 천인관계에 대한 소개도 있습니다. 상서 홍범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이 오기편 내용 가운데 상서와 유사한 어법이 많이 쓰인다. 상서와 유사한 내용이 많다. 그래서 이 오기가 어쩌면 상서리 조작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 연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 오기편이라는 것은 홍범 구주 가운데의 네 번째인 오기와, 그리고 여덟 번째 서징, 어떤 징조를 이야기하는 서징을 두 개 융합해서 만든 서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상적인 성격에 대한 연구는 역시 다양한 내용이 보입니다. 도가 내용도 보이고요, 황로학 내용도 보이고, 또 유가 내용도 보이고요, 음양오행 내용도 보이고, 그래서 역시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백가의 학술이 존재한다, 혼재한다. 황로서의 일종이다. 이것은 황로서의 일종이다. 음양사상이 보이나 이게 음양오행 사상으로는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오기는 음양가가 출현하기 이전에 쓰여진 책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유가, 음양가, 항로도가, 술수가 이런 이 사상가들의 사상이 혼재되어 있다. 전국시대에 이런 혼재된 사상, 혼합된 사상을 조술할 수 있었던 곳은 바로 직하학문이다. 그래서 제학의 산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여전히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누구도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이 있긴 한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천인관계에 대한 연구는 되게 이제 이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이 오기편이 천인관계에 대해서 쓴 책이다. 역시 잡다한 지식을 흡수해서 통합한 저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기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쭉 훑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나온 게 오기 총론이라고 했죠? 총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옛날에 방곡에 홍수가 넘쳐 흘렀대요. 넘쳐 흘러서 통치자들을 근심하게 했는데 이때 후제 사간 사고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겸양의 대책을 내어놓았다. 그래서 오기라는 것을 두루 점검하고 일, 월, 성, 신, 그렇죠. 오기를 두루 점검하고 이 기준을 잘 세우자 홍수가 먹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서문입니다. 이런 서문을 쓰고 나서 바로
천인관계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들어가죠. 이 오기를 1월 성신 세 이 5가지로 설정을 합니다. 상서 홍범은 1월 성신 1월 성신 역수 그렇죠. 1월 성신 역수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세 1월 성신 역수 다 상서 홍범은 이렇게 오기를 구분하는데 약간 다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오기를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기준, 수산, 시, 도, 정, 장 이 5가지를 설정하고 있어요. 수산은 1, 2, 3, 4, 5입니다. 1, 2, 3, 4, 5고, 시는 우, 풍, 우, 한, 서, 대웅. 도는 지금이 고들직자입니다. 고들직자가 왜 이렇게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고들직자, 구, 준, 칭, 규. 정은 오덕이에요. 오덕과 오장이 지금 혼합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예의, 애인주. 장은 이제 오색이죠. 이런 이 5가지가 오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청와대학 이 주간 이 5기편 1강부터 130강까지 가운데 3에서 5간 내용이죠. 두 번째 이제 천인관계의 기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를 방금 이야기한 기본 구조를 제가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기는 1월 성신 세고 오기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 이런 5가지가 기준해야 하고 또 이 오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관여하고 있는 천신과 지기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에 해당되는 이 천신은 천지, 대화, 대승, 소화, 소승 이게 다 이제 신들의 이름입니다. 군신들의 이름이에요. 이 군신들을 이제 배속해놓고 그 역할까지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지, 대화, 대승, 소화, 소승 이런 이제 수산을 관장하는 신들은 오덕 가운데 인간계의 충을 관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시 시에 관련된 이 신들은 인간의 인을 관장하게 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구조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오덕 이 충의 A충 이 5개의 오덕이 있죠. 충, 민, 의, 레 이 5가지를 어떻게 인간이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바로 이 앞에 내용을 제가 요약해 놓은 표입니다. 오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인간이 예로서 천한 사람을 섬기고 또 공경해야 되고 귀신도 섬기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천인관계의 기본 구조를 제시해놓고 오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오덕, 오장 이런 것들이 서로 통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죠. 예컨대 이런 말이 있어요. 장을 이루고 예를 문식하는 것은 오직 덕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오덕과 오장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쓰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오덕과 천지 군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죠. 오덕 이 천인관계의 기본 구조와 수산, 도, 정, 장 사이에 등성관계를 서술한 후에 본격적으로 인사에 해당하는 오덕을 천지, 우주의 도식 속으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해당하는 오덕을 이
이 지금 오기편 저자가 이 설정해 놓은 천지 우주의 구조 속으로 오덕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주 도식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오덕을 자연 천지와 인간의 오덕을 인위적으로 배치를 하고 이 도식을 통해서 천과 인이 가능한 관계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오덕 그러니까 충, 예, 인, 의, 애 이 5가지의 오덕에 해당되는 장이 이것이고 그러니까 오색이 이것이고 극은 이거 이제 사방을 얘기하는 거죠. 오감을 얘기하는 거죠. 오감은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신이 이런 신들이 있고 이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점은 맨 마지막에 상충이 산유를 관장하고 상내가 장을 관장하고 상인이 신을 관장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 봤던 뭡니까? 이 상수산이 충을 관장하고 상시가 인을 관장하고 상도가 애를 관장하고 이런 구조와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정반대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관장하고 너가 나를 관장하는 거죠.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천인 관계가 서로 강화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덕과 수산, 시, 도, 정, 장이 서로 감시하며 이들 사이에 천신지기가 존재한다라고 한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째로 천지군신과 인사 간의 관계입니다. 인사 간의 관계입니다. 이 천지군신과 사람의 이 환경은 어떻게 관여되고 있는가? 모든 만물은 1이라고 하는 신이 밝혀주고 또 풍이 다스려주고 소원이라는 신이 신중히 대해주고 태호가 관여하고 사중이 담당하고 뭐 이런 신들이 인간 세계를 어떻게 관장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천지군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신입니다. 선신지기가 18개의 신인데 이 외에도 이 5편에는 각 방위마다 6절기를 관장하는 24신 그리고 각 향에 소속된 7덕을 관장하는 7덕에 해당하는 이 별자리죠. 별자리에 해당하는 28군신, 28수죠. 이런 군신들도 아주 복잡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군신들은 여기서 역할을 이 5기편에서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이 천신지기에 해당하는 18군신의 역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군신이 인간에게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신을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죠.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축이 예를 관점하고 서택에 단을 설치하고 그리고 예를 지평하고 축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이런 행동까지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의 뜻을 받드는 방법 하늘의 뜻은 절대로 받들고 신의 뜻은 거북에게 모릅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를 순조롭게 운행하고 오도를 안착시킨 후토와 황천은 물론 군신에 대해서도 예의 애인을 갖춘 사람이 돕고 제사를 지내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참 재미난 부분인데 우주 운행과 인체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여러 의학서들과도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예를 삼가하지 않으면 천과 군신이 흥양하지 않는다. 방금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흥양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군신이 게을러지고 천이 사람을 내버려 두어서 우주의 운행에 결함이 발생하면 자연이 사람의 인체에도 영향을
영향을 끼쳐서 인체에 질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발생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인체의 질병은 군신과 관련되어 있고 여러 신들과 관련되어 있고 군신과 군지, 그러니까 천신지기죠. 천신지기가 인체의 각 뼈, 그리고 이 인체의 이 어떤 해당 부위, 이런 뭐 내장까지도 다 주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이 상가지 않으면 천과 지가 없이 노하고 군신이 화어를 보여준다. 잘못을 하지 않고도 고치지 않으면 천이 바란다. 이런 내용들은 이후에 이제 오행지에 나오는 이 제이론과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초보적인 어떤 제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주와 인체의 결합, 질병의 재앙은 어떻게 하면 이 신과 인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신과 어떤 인체의 어떤 부위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 써놨어요. 하늘은 당연히 머리죠. 머리뼈입니다. 두개골이고 지와 사황, 그리고 행, 명성, 전우, 또 뭐 사명, 이 6신은 한,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의 신은 8명의 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8개의 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 8신은 인간의 척추의 각 부위를 관장하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또 뭐 고대, 대천, 대산, 뭐 월, 루, 뭐 이 궁, 소호, 사록, 대엄 이런 것들은, 그리고 문, 오른쪽 갈비뼈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 갈비뼈를 또 삭진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팔, 어깨, 대퇴부 뭐 이런 것들도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천인관계에 대한 황제와 치유의 고사입니다. 이 고사는 제가 번역을 해서 51페이지에 그 개개의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로부터 인간의 신체까지 천관계를 구조한 이후에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천관계에 관련된 사례를 황제와 치우의 고사로부터 가져와서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덕을 중심으로 기준을 삼을 것과 실제 통치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청하관 오기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를 행할 때는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는 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인을 행할 때는 힘있게 시행해야 된다. 뭐 이런 충은 양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충을 행할 때는 과감해야 된다. 뭐 이런 행동의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오기편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편 저술의 의미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좀 이따가 이제 토론 시간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토론 시간에 김준우 선생님께 좋은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저술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이 천인관계 오기편은 이 후제 또는 후의 말에 의탁해서 후의 말을 가탁해서 오기를 정비하고 천지의 신들을 확립하고 또 인사의 덕행의 원칙들을 규정한 천인관계에 대한 저작입니다. 이건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성과 결론을 살펴보면 천하 다스림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주었든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뭔가 실행을 하고자 했든 아니면 뭐 왕에게 바치려고 했든 어떤 저작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하의 다스림, 시장 이런 것들을 의도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술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상서 홍범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서 홍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상서 홍범의 저술 시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서 홍범의 저술 시기가 사실은 서주 시기 초부터 최근에는 또 이제 한나라 때 위장한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얘기 역시 이런 얘기를 좀 써봤어요. 제가 전국시대에서 오래 지나지 않은 시기인 한초에 문제 경제 무렵 복승과 그 제자 집단이 제노사에 있어 저술한 홍범 오행전은 홍범 구조의 오사를 중심으로 당시 유행하던 오행사상을 결합한 저작이다. 이걸 이제 이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진 박사였던 복승이 한이라는 새 시대를 맞아서 홍범 구조의 권위를 강화하고 또 새 시대에 맞는 사상을 가미하여 홍범 오행전이라는 이런 저술을 했을 것이다. 역시 후한추의 광고가 오행지를 저술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기는 뭘까? 역시 오기 역시 상서 홍범의 권위의 가탁에서 홍범의 오기 내용을 부연해서 새 시대에 맞는 이 내용을 만들고 구조화하고 이걸로 뭔가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 글에 썼던 건데요. 그렇다면 이 오기라는 게 이 정시대에 아주 완전한 천인관계에 대한 사상 선대 그리고 분량도 방대하고요. 충분히 전국시대 이후에 문헌으로서 전세문헌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헌인 것 같은데 왜 이 전세문헌이 되지 못하고 이 주간으로만 남았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시 전국시대부터 이 심리주의 사상서에 대한 거부감이 이 한비자랄지 또 누굽니까? 전 한비자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이 생겨나게 됐다. 그 결과 이 뭡니까? 그 엘리트들이 독점하던 그런 이 전세문화의 세계에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 전략이 들어갈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모의편을 좀 더 좀 깊이 있게 역주를 하고 이 모의편의 내용을 좀 살펴볼 생각이라서 이 정도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